2024년 9월 충청북도 충주호 인근에서 홀로 생활하던 69살의 서혜주는 평범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조용한 노년을 보내는 전직 기술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한때 그는 전국 여러 수자원 시설 건설과 유지관리 사업에 참여했던 수리 기술자였다. 수십 년 동안 강과 댐, 저수지와 배수 시설을 다루며 살아온 그는 은퇴 후에도 오랜 습관 하나를 버리지 못했다. 기록이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그 습관은 더욱 강해졌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지속된 기록은 충주호의 수위였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호수는 오랫동안 그의 일상 속 일부였다. 계절이 바뀌는 모습도, 수량이 늘고 줄어드는 흐름도 그는 누구보다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 9월 초 어느 날,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기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호수 중앙 부근의 특정 위치에서 작은 원형의 물결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물 위에서는 다양한 현상이 발생한다. 바람의 영향일 수도 있었고 수중 지형 때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그 지점은 주변과 달리 일정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혜주는 날짜를 적어 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확인했다. 현상은 여전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수자원 시설을 다뤄온 경험상 자연 현상은 대부분 설명이 가능했다. 그러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는 노트 한 권을 새로 꺼냈다. 관찰 시간, 기온, 풍속, 수위, 이상 현상 발생 위치.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더 이상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충주호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측정 오차라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자료를 다시 비교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수위는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 강수량 자료도 확인했다. 그해 충청북도는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지 않았다. 수자원 공사가 공개한 방류 자료도 찾아봤다. 특별한 방류 증가도 없었다. 그런데도 물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서혜주는 계산을 반복했다.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숫자를 다루는 감각은 여전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동안 자료를 검토한 끝에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현재 감소 속도는 단순한 자연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자료가 부족했다. 그는 계속 기록을 이어갔다. 9월 중순이 되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충주호를 찾는 일부 낚시인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평소와 달리 특정 구역을 피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저 그 주변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정도였다. 서혜주는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다. 그는 해당 위치를 자신의 기록과 대조했다. 놀랍게도 모두 같은 구역을 가리키고 있었다. 작은 소용돌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이었다. 그는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던 호수에서 갑자기 여러 이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부터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기록장을 펼쳤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기 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수위는 계속 내려갔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했다. 무엇보다 불안했던 것은 감소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어떤 날은 평범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혜주는 오래전 경험을 떠올렸다.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작은 균열을 무시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진 사례들을 여러 번 보았다. 대부분의 문제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신호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는 기록을 멈출 수 없었다. 9월 하순. 소용돌이는 처음보다 눈에 띄게 커져 있었다. 여전히 거대한 규모는 아니었다. 일반인이 지나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매일 관찰하는 사람의 눈에는 차이가 명확했다. 서혜주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남기기 시작했다. 며칠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원형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의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위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자료들을 꺼내 보았다.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수자원 시설 사례들, 집안 치마 보고서, 수중 공동 형성 사례. 여러 자료를 훑어봤지만 현재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찾지 못했다. 오히려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불안했다.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새로운 기록이 추가되었다. 밤이 되면 낮은 진동 같은 느낌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소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분명 이전에는 없던 변화였다. 서혜주는 그 사실도 기록장에 남겼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맹신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숫자로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무언가가 충주호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10월이 시작될 무렵, 그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조사 필요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은 아닐까? 혹시 단순한 자연현상을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 번 스스로를 의심했다. 그러나 기록장을 다시 펼칠 때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날 저녁, 서혜주는 기록장 마지막 줄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이상 현상 지속. 원인 불명. 추가 관찰 필요. 그 문장은 훗날 충주호를 둘러싼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당시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몇 주 뒤 자신의 기록이 국가기관을 움직이게 될 것이며 그 작은 소용돌이가 한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10월 첫째 주가 시작될 무렵, 서혜주는 더 이상 혼자만의 의심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달 가까이 기록한 자료들은 점점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용돌이, 설명되지 않는 수위 감소, 그리고 점차 커지는 이상 현상. 각각을 따로 보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함께 놓고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화였다. 그는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날짜별 수위 변화, 기상 자료, 강수량 기록, 촬영한 사진들, 관찰 내용.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자 이상현상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은 수위 감소였다. 충주호 같은 대형 호수는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강수량, 방류량, 계절 변화, 기온 변화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사람에게는 정상 범위와 비정상 범위를 구분하는 감각이 있었다. 서혜주는 자신의 판단을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추가로 찾아보기 시작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개한 운영자료, 기상청 강수량 통계, 충청북도 환경 관련 보고서. 며칠 동안 자료를 비교한 결과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 상황을 설명할 만한 뚜렷한 원인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충주시청에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했다. 최근 관찰된 이상 현상.
수위 감소 기록. 추가 조사의 필요성. 그는 즉시 답변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단지 관련 부서가 현장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기를 바랐다. 며칠 뒤 회신이 도착했다. 내용은 정중했다. 하지만 결론은 단순했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특이 사항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함께 적혀 있었다. 서혜주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반응에 가까웠다. 그 역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다시 기록을 이어갔다. 10월 중순. 소용돌이의 크기는 처음보다 분명히 커져 있었다. 그동안 수집한 사진들을 비교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수위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 서혜주는 이번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자료를 보냈다. 현장에서 오래 근무했던 경험상 수자원 관련 문제는 전문기관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했다. 사진, 측정 기록, 관찰 내용, 그리고 자신의 기술적 의견까지 첨부했다. 며칠 뒤 도착한 답변은 충주시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 운영자료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방류량과 수량 변화는 관리 범위 내에 있다는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혜주는 답장을 읽은 뒤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만약 기관들이 옳다면 자신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록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새로운 노트를 만들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설명되지 않는 변화. 그 안에는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의문점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왜 특정 위치에서만 소용돌이가 발생하는가? 왜 수위 감소가 계속되는가? 왜 감소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가? 왜 이상 현상이 점점 커지는가? 답은 없었다. 질문만 늘어났다. 그 무렵부터 그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이 남긴 사소한 말들, 낚시인들의 경험, 인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찰 내용. 처음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내용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특정 구역에서 물 흐름이 이상하다는 말, 예전과 느낌이 다르다는 이야기,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있다는 의견. 물론 과학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려웠다. 10월 셋째 주가 되자 서혜주는 또 다른 기관에도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이번에는 국가지질조사 관련 기관이었다. 그는 단순한 수자원 문제가 아니라 집안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현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의 변화였다. 물은 종종 지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들어냈다. 그는 보고서를 새롭게 작성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었다. 기술 보고서에 가까웠다. 기록 자료, 사진 비교, 수위 분석, 위험 가능성. 모든 내용을 정리했다. 작성에는 며칠이 걸렸다. 은퇴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문서였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매일 관찰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시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소용돌이 주변 범위가 이전보다 더 넓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변화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성장 속도와 비교하면 분명 차이가 있었다. 서혜주는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지금까지는 이상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현상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차이는 매우 컸다. 어떤 문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커지는 문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는 기록장에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을 남겼다. 변화 속도 증가 가능성. 그날 이후 관찰 횟수도 늘어났다. 하루 한 번이었던 기록은 2번이 되었고, 때로는 3번이 되었다. 10월 마지막 주. 서혜주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했다. 처음 기록을 시작한 날과 현재를 비교했다. 사진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수위도 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불안감이 처음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구조물을 보아왔다. 대부분의 사고는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신호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지금 충주호가 그런 단계로 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이 도착했다. 국가지질조사센터에서 자료를 검토했다는 내용이었다. 짧은 통보였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조사 책임자는 강도현 박사였다. 전문 조사팀이 직접 충주호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일정도 함께 전달되었다. 서혜주는 문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몇 주 동안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록들이 마침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이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긴장이 밀려왔다. 만약 자신의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제부터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진짜 원인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설명하지 못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고 있었다. 도대체 충주호 아래에서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11월 초, 강도현 박사와 국가지질조사센터 조사팀이 충주호에 도착했다. 서혜주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몇 주 동안 기록해온 자료가 마침내 전문가들의 손에 넘어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 맞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강도현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서혜준이 정리한 자료부터 검토했다. 수위 기록, 사진 자료, 관찰 노트, 날짜별 변화. 처음에는 단순한 현장 민원 정도로 생각했던 일부 조사원들도 자료를 읽으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작성된 기록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다. 감정적인 추측보다는 수치와 관찰 결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강도현은 즉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중 음향 탐사였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전에 호수 바닥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조사팀은 최신 음향 탐사 장비를 설치했다. 수면 아래로 음파를 보내고 반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지형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평소라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바닥 구조가 지도 형태로 정리된다. 하지만 첫 번째 측정 결과가 나온 순간 기술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데이터가 이상했다. 음파 반사 결과가 일정하지 않았다. 같은 구역을 통과했는데도 측정값이 달라졌다. 장비 문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탐사는 잠시 중단되었다. 모든 장비가 점검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팀은 같은 구역을 다시 측정했다. 결과는 여전히 이상했다. 일부 구간에서는 수심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몇 미터 수준의 오차가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차이였다. 강도현은 탐사 범위를 넓히도록 지시했다. 추가 측정이 시작되었다.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일반적인 호수 바닥이라면 나타나지 않을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특정 구역에서는 음파가 정상적으로 반사되지 않았다. 마치 바닥 아래에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단정할 수는 없었다. 음향 탐사 자료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조사팀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다. 퇴적층 변화, 안반 구조, 수중 장애물. 그러나 어느 가설도 현재 데이터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강도현은 현장 회의를 열었다. 조사원들은 각자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공통된 의견은 하나였다. 충주호 바닥 어딘가에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혜주는 회의 내용을 들으며 불안함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관찰한 모든 이상 현상이 실제 데이터에서도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는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사팀은 다음 날부터 더욱 정밀한 탐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같은 구역을 여러 각도에서 반복 측정했다. 측정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상 현상은 더욱 분명해졌다. 특정 지점 아래에서 데이터 왜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기술자들은 그 구역을 별도로 표시했다. 그곳은 서혜준이 처음부터 주목했던 소용돌이 발생 지점과 거의 일치했다. 강도현은 처음으로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이상 현상을 확인하는 단계였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위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분석팀이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다. 탐사 데이터를 입체 모델로 변환한 결과였다. 모니터에는 충주호 바닥 구조가 표시되었다. 그리고 문제의 구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주변 지형과 다른 형태의 구조가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인 바닥과 달리 데이터가 끊기거나 비어있는 구간이 존재했다. 마치 지도에서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한 조사원은 처음으로 공동 구조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곧 신중한 의견도 나왔다. 음향 탐사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강도현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과학적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었다. 그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혜준의 우려는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11월 둘째 주, 조사팀은 다시 현장에 나갔다. 음향 탐사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 왜곡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사이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강도현은 기존 자료와 최신 자료를 비교했다.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측정 오류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조사팀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졌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질문을 떠올리고 있었다. 만약 호수 바닥 아래에서 실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마지막 정밀 탐사 결과가 정리되었다. 강도현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 수십 번의 측정 결과, 모든 내용을 다시 비교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더 이상 음향 탐사만으로는 부족했다. 실제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문제의 구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사람의 눈이 필요했다. 위험성은 존재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도현은 조사팀 회의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 잠수사를 투입해 문제 구역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결정이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누구도 그 결정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다. 충주호 아래에 숨겨진 진실은 이제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전문 잠수사 투입이 결정된 뒤
조사팀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다. 강도현은 이번 작업이 지금까지의 모든 조사 과정 가운데 가장 위험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음향 탐사 결과만으로도 호수 바닥 아래에 설명되지 않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직접 확인이었다. 조사팀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 잠수사 2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두 사람 모두 순환 구조와 수중 시설 점검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온 전문가들이었다. 작업 전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목표는 단순했다. 문제가 발생하는 구역 주변을 관찰하고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즉시 철수한다.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11월 둘째 주 후반. 첫 번째 잠수 작업이 시작되었다. 조사팀은 실시간 수중 카메라와 통신 장비를 연결했다. 강도현과 분석팀은 모니터 앞에서 모든 영상을 지켜보았다. 초기 단계는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수중 시야는 좋지 않았지만 작업 자체는 안정적이었다. 잠수사들은 문제 구역으로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이상 보고가 들어왔다. 호수 바닥의 상태가 예상보다 불안정하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적인 퇴적층과는 다른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었다. 카메라 화면에는 바닥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은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 뚜렷해졌다. 분석팀은 영상을 확대했다.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강도현은 잠수사들에게 현재 상태를 계속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잠수사들의 설명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특정 구역에 가까워질수록 물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호수 아래에서는 큰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물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보고를 받은 순간 회의실 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조사팀은 즉시 측정 장비를 확인했다. 수중 흐름 데이터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실제로 물이 아래로 이동하고 있었다. 잠수사들은 계속 탐사를 진행했다. 문제 구역까지 남은 거리는 많지 않았다. 그때 두 번째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카메라 영상 속 바닥 일부가 원형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매우 미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범위가 점점 커졌다. 마치 수중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형성되는 것 같았다. 잠수사들은 즉시 그 사실을 보고했다. 강도현은 접근 속도를 줄이도록 지시했다. 분석팀은 모든 영상을 저장했다. 지금까지 음향 탐사에서만 확인되었던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몇 분 뒤, 잠수사들은 더욱 불안한 내용을 전달했다. 바닥 아래에서 진동 같은 느낌이 지속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현상을 보고하고 있었다. 조사팀은 즉시 데이터를 비교했다. 서혜준이 기록장에 남겼던 내용이 떠올랐다. 몇 주 전부터 느껴진다는 낮은 진동. 당시에는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비슷한 현상이 수중에서도 관찰되고 있었다. 강도현은 처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다. 이상 현상은 단순히 수면 위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호수 아래 전체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잠수사들은 지정된 거리까지 접근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중요한 보고가 들어왔다. 바닥 일부가 아래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카메라 영상에서도 같은 장면이 확인되었다. 퇴적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양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움직임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통로를 향해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았다. 분석팀은 즉시 추가 관찰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잠수사들은 갑작스럽게 강해지는 흐름을 보고했다. 조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었다. 물의 이동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다. 강도현은 즉시 철수 준비를 지시했다. 하지만 몇 분만 더 확인하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잠시 논의가 이어졌다. 그때 카메라 영상이 크게 흔들렸다. 강한 흐름이 발생한 것이다. 잠수사들의 보고도 긴급하게 바뀌었다. 위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강도현은 즉시 철수 명령을 내렸다. 조사팀은 잠수사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모든 인력이 긴장했다. 수중통신은 계속 연결되어 있었지만 흐름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잠수사들은 안전선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회수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무사히 수면 위로 돌아왔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무거웠다. 잠수사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일반적인 수중 환경과 전혀 달랐다고 보고했다. 특히 문제 구역 주변에서 느껴지는 아래 방향의 흐름은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강도현은 즉시 긴급회의를 열었다. 잠수사들의 증언, 수중 영상, 음향 탐사 결과, 모든 자료가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기 시작했다. 충주호 바닥 아래에는 단순한 지형 변화 이상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물을 아래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을 다시 투입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사실이었다. 회의 끝에 조사팀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직접 잠수 작업을 중단한다. 대신 원격 수중 로봇을 활용한다. 강도현은 더 이상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잠수사들이 가져온 영상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심각했다. 그날 밤 서혜주는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몇 달 전 작은 소용돌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충주호 아래에는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잠수 작업이 중단된 뒤 조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까지 조사팀은 충주호 바닥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잠수사들이 가져온 영상과 보고서는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냈다. 도대체 무엇이 물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가? 강도현과 조사팀은 계속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결정적인 답은 찾지 못했다. 음향 탐사 결과도 이상했다. 잠수사들의 관찰도 설명되지 않았다. 호수 바닥 아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 분명할 뿐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불분명했다. 그 무렵 서혜주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금 충주호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랜 경험상 집안 문제는 대부분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 구조 변화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기록장을 덮고 오래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충주시 기록보관소였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조사팀이 찾지 못한 답이 과거 문서 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며칠 동안 그는 오래된 행정자료를 확인했다. 과거 개발 사업 기록, 지역 공사 자료, 수자원 관련 보고서. 대부분은 현재 문제와 관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과거에 단서를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료를 확인할수록 조사 범위를 더 오래된 시기로 넓혀갔다. 1980년대, 1970년대,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 자료까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장의 오래된 지질 조사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다. 충주 지역 지하 자원 탐사 결과를 정리한 문서였다. 처음에는 평범한 자료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긴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다. 현재 충주호 아래 지역에 암염층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서혜주는 문서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었다. 암염층. 그 단어는 그의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었다. 소금층은 물에 약하다. 지하 깊은 곳에 존재하더라도 오랜 시간 물이 유입되면 점차 녹아내릴 수 있다. 그는 즉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찾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 더 중요한 문서가 발견되었다. 1980년대 후반 진행된 에너지 탐사 사업 보고서였다. 당시 정부와 민간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시추 사업 기록이었다.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종료되었다. 그러나 서혜준의 관심은 사업 결과가 아니었다. 그는 시추 위치를 확인했다. 지도 위 표시를 본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다. 시추 지점 가운데 하나가 현재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구역과 매우 가까웠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무시하기 어려운 거리였다. 서혜준은 곧바로 복사본을 준비했다. 다음 날 그는 조사팀을 찾아갔다. 강도현은 예상보다 많은 자료를 받아들었다. 오래된 지질 보고서, 광물 탐사 기록, 시추 사업 자료. 강도현은 처음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과거 시추 작업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팀 내부 전문가들은 자료를 검토하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암염층 존재 기록은 무시하기 어려웠다. 조사팀은 즉시 추가 확인에 들어갔다. 국가기록원, 산업 관련 자료 보관소, 과거 광물 조사 기록. 여러 기관에서 문서가 수집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진행된 검토 끝에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 탐사 사업은 예상보다 규모가 컸다. 여러 차례 시추가 진행되었다. 일부 기록은 불완전했지만 위치 정보는 남아 있었다. 그리고 여러 자료를 겹쳐보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강도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지질 전문가들이 모였다. 수중 탐사 자료와 과거 기록이 함께 분석되었다. 한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가설을 제시했다. 만약 오래전 시추 과정에서 암염층 상부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은 회의실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계산을 시작했다. 암염층에 미세한 균열이 존재한다. 지하수 또는 담수가 장기간 침투한다. 수십 년 동안 소금층이 조금씩 녹는다. 그 결과 내부에 공동이 형성된다. 가설은 놀라울 정도로 현재 상황과 맞아떨어졌다. 강도현은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현상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소용돌이, 수위 감소, 하향 흐름, 잠수사들이 본 퇴적물 이동. 모두 같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었다. 직접 확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명확한 방향이 생겼다. 조사팀은 지질 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과거 자료와 현재 데이터를 결합해 가상의 구조를 재구성했다. 결과가 완성되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리고 분석 결과가 발표된 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만약 가설이 맞다면 충주호 아래에는 상당한 규모의 공동 구조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공동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서혜준은 결과를 듣고도 안도하지 못했다.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졌다. 이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원인을 모를 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원인이 보이면 그 다음에는 결과를 생각하게 된다. 그는 오래된 보고서를 다시 바라보았다. 암염증. 시추 기록. 수십 년이라는 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며칠 뒤. 강도현은 새로운 탐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목표는 단 하나였다. 가설을 증명하는 것. 충주호 바닥 아래에 실제로 무엇이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 조사팀은 사람 대신 수중 로봇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내게 된다. 수중 로봇 투입이 결정되자 조사팀은 즉시 새로운 탐사 계획을 수립했다. 잠수사들이 직접 접근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다. 강도현은 사람 대신 장비를 활용해 문제 구역 내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제 조사팀이 알아내야 할 것은 단 하나였다. 과거 자료에서 추정한 암염층 공동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현재 충주호 아래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11월 중순. 첫 번째 수중 로봇이 투입되었다. 로봇에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거리 측정 장비, 수중 구조 분석 장치가 탑재되었다. 강도현과 분석팀은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며 탐사를 진행했다. 초기 구간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중 시야는 제한적이었지만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로봇은 문제 구역을 향해 천천히 이동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탐사에서 확인된 이상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퇴적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흐름의 방향은 명확했다. 아래였다. 잠수사들이 보고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강도현은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지시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장비가 직접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추측이 아닌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다. 로봇은 계속 전진했다. 문제 구역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수중 환경이 달라졌다. 센서에는 흐름 증가가 나타났다. 카메라 영상 속 퇴적물 움직임도 빨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 보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다. 호수 바닥 일부가 갈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였다. 그러나 로봇이 가까이 접근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다. 바닥 자체가 찢어져 있었다. 강도현은 즉시 영상 확대를 요청했다. 분석팀도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화면 속 구조는 지금까지의 모든 가설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길게 이어진 거대한 틈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안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몇 달 동안 사라지던 물의 행방이 처음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충주호의 물은 증발하거나 방류된 것이 아니었다. 호수 바닥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다. 강도현은 로봇을 조금 더 접근시키라고 지시했다. 위험은 있었지만 지금 물러날 수는 없었다. 이 장면이야말로 모든 의문의 핵심이었다. 로봇은 천천히 균열 가장자리로 이동했다. 카메라가 틈 내부를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사팀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균열 아래에는 거대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공동 구조였다. 강도현은 과거 자료를 떠올렸다. 암염층. 오래된 시추 기록.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침식. 그 모든 정보가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기 시작했다. 만약 암염층에 균열이 생겼다면 담수가 스며들 수 있다. 물이 오랜 시간 소금을 녹인다. 내부가 비어간다. 공동이 형성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부 지반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현재 화면 속 장면은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사팀은 긴급 분석을 시작했다. 지질 전문가들은 확보된 영상을 반복 확인했다. 거리 측정 결과도 함께 검토되었다. 결론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공동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공간일 가능성이 높았다. 무엇보다 위험한 점은 현재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로봇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작은 안반 조각들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붕괴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 단지 수면 위에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강도현은 즉시 중앙기관에 긴급 보고를 보냈다. 이번 보고서는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직접 확인된 사실이었다. 거대한 균열 존재, 대규모 공동구조 확인, 호수물의 지속적인 유입 확인, 집안 붕괴 진행 중. 보고서를 받은 기관들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충청북도 재난대응부서도 상황을 공유받았다. 하지만 아직 외부에 발표할 단계는 아니었다. 조사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로봇 탐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목표는 공동 내부 규모를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었다. 로봇은 균열을 따라 이동했다. 카메라는 더 깊은 공간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장면이 나타났다. 공동 내부에는 거대한 물길이 형성되어 있었다. 마치 지하 강처럼 보였다. 충주호의 물이 그곳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강도현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다. 지금까지 관찰된 수위 감소는 시작에 불과했을 수도 있었다. 공동이 더 커지면 더 많은 물이 유입된다. 더 많은 물은 더 많은 암염을 녹인다. 결국 공동은 더욱 확장된다. 악순환이었다. 분석팀은 즉시 붕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수중 데이터, 지질 자료, 과거 기록,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 몇 시간 뒤 결과가 나왔다. 회의실 안공기가 무거워졌다. 현재 속도로 침식이 계속될 경우 호수 바닥 일부는 더 이상 오래 버티기 어려울 수 있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위험은 예상보다 가까이 와 있었다. 강도현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시 긴급 경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충주호 아래에서 진행되는 현상은 단순한 지질 문제가 아니었다.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조사팀은 추가 분석을 이어갔다. 서혜준 역시 함께 자료를 검토했다. 몇 달 동안 자신이 기록해온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작은 소용돌이, 설명되지 않는 수위 감소,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경험. 모든 것이 하나의 결과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충주호 아래에는 거대한 빈 공간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도현은 모든 기관에 최고 수준의 경계 보고를 전달했다. 이제 문제는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충주호 바닥의 붕괴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긴급 경고 보고가 전달된 뒤 충주호 주변의 모든 대응 체계는 빠르게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조사와 분석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응이 중심이 되었다. 강도현은 더 이상 상황을 학술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호수 바닥의 붕괴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지하 공동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다. 언제 어느 지점에서 구조가 한계를 넘을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다.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즉시 비상운영에 들어갔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청북도,
소방당국, 경찰, 환경 관련 부서가 동시에 움직였다. 위험구역 접근 제한이 확대되었다. 호수 이용도 전면 중단되었다. 주민들에게는 주의 문자가 발송되었다. 아직 대규모 대피 명령은 아니었지만 관계 기관들은 이미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도현은 밤새 수의 자료와 집안 모델을 확인했다. 문제는 붕괴 그 자체만이 아니었다. 충주호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주변 도시의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농업용수와 연결된 중요한 수자원 시설이었다. 호수 바닥에서 발생한 거대한 흡입 현상이 관련 관로와 취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경우 피해는 호수 안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지점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서해준이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수자원 시설 설계와 유지 관리 업무를 해왔다. 충주호 주변에 어떤 보조시설이 있는지, 어떤 구간이 오래되었는지, 어떤 연결부가 취약한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주목한 것은 오래전에 설치된 취수 조절 시설이었다. 현재는 대부분 자동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일부 구간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수동 차단 구조가 남아 있었다. 서해준은 오래된 설계도를 다시 확인했다. 자료는 최신 시스템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여전히 유효했다. 그는 곧바로 강도현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호수 바닥 붕괴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해준은 다른 위험을 보고 있었다. 만약 지하로 빨려 들어가는 물의 흐름이 더 강해지면 취수 라인에 비정상적인 압력 변화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 압력 변화가 관로 내부로 전달되면 일부 구간에서 역류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었다. 도시 전체 공급망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강도현은 즉시 수자원공사 기술진과 함께 자료를 검토했다. 처음에는 신중한 반응이 나왔다. 현재 자동 감시 장비상 큰 이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해준은 수치가 나타난 뒤에는 늦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 현장에서 배운 원칙을 알고 있었다. 수자원 사고는 눈에 보이는 순간 이미 한계를 넘은 경우가 많았다. 몇 시간 뒤 우려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취수 관련 일부 계측기에서 미세한 압력 변동이 감지되었다. 처음에는 정상 범위 안의 흔들림처럼 보였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기술진은 즉시 재확인에 들어갔다. 장비 오류는 아니었다. 압력 변화는 실제였다. 강도현은 그 즉시 대응 단계를 높였다. 그러나 결정은 쉽지 않았다. 도시 공급망을 일부 차단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단순한 조치가 아니었다.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기관 간 승인도 필요했다. 절차상 확인해야 할 내용도 많았다. 그러나 충주호 아래에서 진행 중인 변화는 그런 행정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수위 감소 속도는 다시 증가했다. 지하 공동으로 향하는 흐름도 계속 강해졌다. 조사팀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 모든 사람이 빠른 결정을 요구받고 있었다. 서해준은 현장 회의에서 자신의 판단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체 공급망을 멈추는 일이 아니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을 먼저 분리해 도시 중심부로 영향이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일이었다. 그는 오래된 시설 구조와 현재 관로 연결을 대조해 차단해야 할 구간을 제시했다. 강도현은 그 의견을 기술진에게 넘겼다. 검토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결과는 서해준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만약 문제가 더 커진다면 해당 구간을 먼저 분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었다. 오후가 되자 비상조치가 승인되었다. 수자원공사 기술진과 현장 대응 인력이 취수 조절 시설 점검에 들어갔다. 시설은 오랫동안 비상용으로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일부 장비 상태가 불안정했다. 자동 제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현장에는 긴장감이 높아졌다.
서해준은 직접 작업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경험은 계속 필요했다. 오래된 설계도와 실제 구조가 다른 부분을 해석하는데 그의 기억과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몇 차례 확인 끝에 차단 절차가 시작되었다. 목표는 위험 구역과 도시 공급망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작업 도중에도 압력 수치는 계속 흔들렸다. 호수 쪽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강도현은 집안 자료를 동시에 확인했다. 공동 상부의 불안정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수 바닥에서는 새로운 붕괴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다. 현장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작업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일부 밸브 반응이 늦었다. 일부 계통은 수동 보정이 필요했다. 기술진은 비상 절차에 따라 하나씩 구간을 분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 차단 구간이 닫혔다. 분석팀은 즉시 압력 변화를 확인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아무도 결과를 확신하지 못했다. 수치가 계속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변화가 나타났다. 도시 쪽 공급망 압력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위험 구역에서 전달되던 비정상적인 변동이 줄어들었다. 강도현은 그 결과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다음 조치로 넘어갈 수 있었다. 도시는 최악의 연쇄 피해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호수 자체는 여전히 위험했다. 오후 늦게 수중 감시 장비가 다시 강한 경고를 보냈다. 균열 주변 압력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었다. 지하 공동 상부 일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강도현은 즉시 모든 인력의 철수를 지시했다. 호수 주변 위험 구역은 더 넓게 통제되었다. 주민들에게는 추가 안내가 전달되었다. 언론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충주호 아래에서 대규모 붕괴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에도 서해준은 자신의 기록장을 확인했다. 처음 작은 소용돌이를 발견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날짜들이 이어져 있었다. 그 기록은 이제 단순한 개인 노트가 아니었다. 한 도시가 위험을 알아차리기까지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도시를 지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밤이 가까워질수록 충주호의 수위 변화는 더욱 빨라졌다. 강도현과 조사팀은 더 이상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를 줄이는 것뿐이었다. 서해준이 제안한 공급망 분리는 그중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되었다. 도시는 보호되었다. 하지만 호수 아래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붕괴가 계속되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진짜 마지막 순간은 이제 곧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충주호 주변의 모든 접근로는 통제되었다. 현장에 남아있던 조사 인력과 관계 기관 직원들은 안전구역 밖으로 이동했다. 강도현과 조사팀은 실시간 계측 자료를 통해 호수 아래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확인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이미 위험 구역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수위 변화는 계속 빨라지고 있었다. 처음 몇 달 동안 서해준이 기록했던 작은 감소와는 전혀 다른 속도였다. 호수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멍을 향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수량을 잃고 있었다. 지하 공동의 상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은 곧 사실로 드러났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계측 장비들이 동시에 경고 수치를 보냈다. 균열 주변 압력 변화, 수중 유속 급증, 집안 침하 범위 확대.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지막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다. 강도현은 현장 대응본부에 즉시 보고했다. 충주시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 통제 구역을 설정했다. 주민들에게는 긴급 안내가 발송되었다. 불필요한 이동을 피하고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전날 서해준의 판단에 따라 상수도 공급망은 이미 위험 구역에서 분리되어 있었다.
그 조치가 없었다면 충주호의 붕괴는 물리적 재난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도심 공급망 압력 불안정, 관로 손상, 생활용수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핵심 구간이 차단되면서 도시는 가장 위험한 연쇄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자 관계자들은 비로소 한 가지 위기를 넘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충주호 자체는 더 이상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밤새 이어진 붕괴는 호수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수자원 시설로 여겨졌던 곳이 단 몇 시간 사이에 전혀 다른 지형으로 변해갔다. 물이 빠져나간 구역에서는 거대한 함몰 흔적이 확인되었고 일부 지역은 새롭게 드러난 낮은 지형으로 변했다. 전국 언론은 이 사건을 긴급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다. 충주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안 붕괴. 암염층 침식으로 추정되는 지하 공동. 은퇴 기술자의 사전 경고. 도시 상수도망을 지킨 마지막 대응.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인공호수 중 하나로 알려진 충주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그러나 조사 자료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한 사람에게 향했다. 서혜준이었다. 그는 몇 달 전 작은 소용돌이를 처음 기록했다.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수위 변화를 정리했다. 기관들이 절차적인 답변을 보낼 때도 관찰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오래된 취수 조절 시설의 구조를 떠올려 도시 공급망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의 기록은 단순한 개인의 노트가 아니었다. 재난을 읽어낸 첫 번째 증거였다. 며칠 뒤 정부와 충청북도 국가지질조사센터가 참여한 합동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심각했다. 충주호 하부에는 과거 지질조사에서 확인된 암염층이 존재했고 오래전 시추 작업과 장기간의 수분 유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담수는 오랜 시간 암염층을 녹였다. 그 과정에서 지하에 거대한 공동이 형성되었다. 공동은 점차 확장되었고 결국 호수 바닥의 일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 수면 위에서는 작은 소용돌이처럼 보였던 현상이 사실은 지하 붕괴의 마지막 신호였던 것이다. 2주 뒤 공식 발표가 열렸다. 강도현은 조사 책임자로서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과학적 자료와 분석 결과를 차분히 정리했다. 현상 발생 시점, 음향 탐사 결과, 잠수사 보고, 과거 지질 자료, 수중 로봇이 확인한 균열과 공동 구조, 그리고 최종 붕괴 과정이 순서대로 공개되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서혜준의 이름을 언급했다. 처음 이상을 발견한 사람.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도시의 2차 피해를 막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 그 말이 전해지자 언론은 서혜준을 영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그런 표현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작은 신호를 함께 보았다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이 사건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다. 놓치지 말았어야 할 자연의 경고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충주호 주변은 복구와 안정화 단계로 들어갔다. 붕괴된 구역은 장기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숨은 환경에 맞춰 안전 대책을 세웠다. 일부 지역은 다시는 예전처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주민들은 상실감을 느꼈고 지역사회는 한동안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계절이 바뀌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낮아진 수위 주변으로 새로운 생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자연은 스스로 다른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의 충주호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생명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서혜준은 다시 기록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위험을 추적하기 위한 기록만은 아니었다. 변화 이후의 회복을 남기기 위한 기록이었다.
새로운 수위, 안정화 작업, 생태 변화, 사람들의 반응. 그는 모든 것을 차분히 적어 나갔다. 어느 날 강도현이 그를 찾아왔다. 공식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오래된 기록장을 함께 살펴보았다. 처음 적힌 문장은 여전히 단순했다. 이상 현상 지속. 원인 불명. 추가 관찰 필요. 그 짧은 문장이 한 도시를 움직였고 많은 사람의 일상을 지켜냈다. 서해주는 뒤늦게 깨달았다. 사람은 거대한 재난 앞에서 무력할 때가 많다. 하지만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기록할 수 있고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으며 누군가는 남들이 지나치는 작은 변화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다. 세상은 늘 큰 사건이 터진 뒤에야 관심을 보낸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신호는 그보다 훨씬 작고 조용하게 찾아온다. 자연은 갑자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별일 아닐 것이라는 이유로 듣지 못했을 뿐이다. 충주호는 예전 모습을 잃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남겼다. 사라진 것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남아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책임감 있는 시선은 때로 거대한 기술보다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의 내일을 지켜낼 수 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거대한 변화와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내온 작은 신호를 우리가 놓쳤을 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관심과 책임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서해준이 특별한 영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작은 이상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작은 변화와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용기의 가치를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아래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며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